아쉽게도 이제 좀 기준에 못 미쳐서 기준이 예. 좀 뭐라고요? 광명통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소방의 날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명소방서는 직원 220여 명이 광명시 약 29만 명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남선녀 소방관 두 분을 모시고 소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소방관 박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소방관 김주은입니다. 선배님은 하트세이버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저요? 저는 3개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3개인데. 근데 이 노란색 하트는 뭐예요? 아, 이 노란색이요? 네. 이 노란색은 하얀 게 5개 모이면 노란 거 하나로 바뀝니다. 노란 거 이제 획득하시면 다른 아. 또 상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급대원들의 꿈이죠. 이게 이제 하트세이버 5회를 수상을 하면은 이렇게 메달을 받습니다. 도금이냐고요? 이 하트는 순금입니다. 한돈이에요, 한돈. 한돈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인증서까지 있습니다. 주무반장님도 빨리 2개 채우셔가지고 이거 받으셔야죠. 아, 네. 분발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트세이버 인증서. 아, 하트세이버가 뭐죠? 하트세이버요? 하트세이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할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 심정지로 인해서 쓰러지셨다가 저희의 처치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받는 인증서죠. 네. 되게 영광적인 인증서고 구급대원들한테는 꿈이죠. 하트세이버가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트세이버는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하기 직전까지 소생이 됐을 경우에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72시간 동안 생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원을 하실 때 혼자서 자발적으로 이제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의 회복이 되시면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세이버라는 인증서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살렸다고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인 환자는 네. 더 많잖아요. 네. 저는 한 30분 살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7개밖에 이제 없는 이유가 저희가 자체적인 이제 심사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꼼꼼하게 이제 선정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네, 이제 그렇죠. 완료된 게 이제 인증서로 발급이 되고요. 일반인들도 저희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발급이 되니까요. 심폐소생술을 같이 다 배우시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트세이버 밑에 보니까 이 또 새로운 세이버가 하나 있네요. 네, 요거는 브레인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뇌졸중 환자들 소생에 기여를 한 구급대원들한테 주는 엠블럼이고요. 요것도 하트세이버랑 똑같이 선정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점수가 되는 구급대원들에게 주는. 그쵸. 네. 이거 말고 또 인증제. 있죠? 네, 트라우마 세이버라고 중증 외상 환자 소생에 또 기여하시는 구급대원분들에게 주는 또 세이버가 있는데 제 집에 놓고 합니다. 아, 집에 있어요? 아,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세이버는 총 3개로 이제 하트 세이버,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트라우마 세이버를 꼭 받고 싶어요. 저는 외상 처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상 처치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쉽게도 이제 좀 기준에 못 미쳐서 기준이 예. 좀 뭐라고요? 요새는 일반 시민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교육받으셔서 저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심폐소생술은 우리말로 심폐소생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뇌를 살리는 거죠. 그렇죠. 뇌가 죽지 않게 빠른 처치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심폐소생술인데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10분 안에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구급대원들이 처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주은 씨, 네, 우리 간단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죠? 쓰러진 환자 발견하면 의식 확인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강하게 어깨를 두드려야겠죠?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네, 한 분을 지목하면서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요. 네.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 표정부터 배까지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지 5에서 10초 사이에 확인하죠. 하나, 둘, 셋, 8. 이때 호흡이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죠. 가슴 압박할 때 위치와 깊이는 어떻게 되죠? 가슴 압박의 위치는 환자의 가슴뼈에 반을 나눠서 아래쪽 중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깊이는 5에서 6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자, 셋, 이때는 넷, 팔꿈치가 다섯, 완전히 여섯, 펴져야 일곱, 합니다. 여덟, 아홉, 열. 손을 깍지 끼는 이유는 손꿈치로 환자의 가슴뼈만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완벽하게 펴져야 합니다. 누르실 때는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배님, 근데 언제까지 눌러야 되죠? 119가 올 때까지 해야죠. 계속 하세요. 네. 내가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까지 하셔야 해요. 2분이 지나면 교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분이 지나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남는 사람과 2분 뒤에 교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은 반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소방관이 되셨어요? 소방관이 되기 전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응급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구급대원들이 이제 이송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더 처치를 해보면 정말 더 보람차고 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배님은 그러면 원래 제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 선수도 했었고 또 어떤 운동선수 하셨어요? 육상 선수도 했었고요. 축구 선수 했었고 농구 선수도 했었어요. 그게 큰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체육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친구가 응급구조학과를 아느냐, 소방관이 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를 들어갔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TV에서만 봤던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방관이 됐죠. 그런데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꿈인 선생님의 그 남들한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일을 지금 소방관이 돼서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응급처치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신임 교육과정, 소방관이 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관님이셨잖아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또 네. 교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님,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소방관이 되려면 눈물을 겸비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체력도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근력도 필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탈.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은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신력이 흔들릴 때가 많죠. 네. 저도 지금 12년 차지만 아직도 흔들립니다. 오늘 좀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 많이 생각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네, 거 아니에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장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적 있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다수사상자 선착대가 돼본 적이 있어요. 아, 선착대라고 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공장 화재 현장이었는데 공장 안에 내부에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그때 이제 대피로가 확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출동에서 복귀를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선착대가 돼버린 상황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현장에 갔을 때 구급차밖에 있지 않았고 아우. 이제 뭐 화재 현장이니까 뭐 폭발도 일어나고 막 연기도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탈출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때 그 강렬했던 그 당황스러움이 잊혀지지 않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저희 사실 구급차가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면 화재 진압을 하기는 할 수가 없죠. 구급차 안에 있는 소화기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차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반장님이 그 현장에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잘 이끌어서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니까 아주 잘하셨네요. 네. 선배님은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년 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랑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구급대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어디 구급대가 어떤 환자를 어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라. 근데 분명히 아침에 출근했을 때 저희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발단이 된 거예요. 얘를 한 잔을 다 먹었어요. 그걸 다 드셨어요? 네. 이걸 다 먹고 기분 좋게 이제 점심 먹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메일이 떼레랭 온 거예요. 빨리 나가달라. 그것도 3분. 이 3분도 집이 다 달라요. 이 3분을 모시고 경기도 이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3분을 태우러 갔는데 한 분 모시고 2분 모실 때 이미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해결을 해야지.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5종 보호복, 온몸을 다 둘러싸고 있는 보호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고 벗기가 되게 불편했고 그 감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참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 환자를 모시고 경기도 이천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천 멀잖아요. 부천에서 120초가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 그래서 허벅지를 최대한 붙이고 운전했어요. 그래도 결국 참아서 현장에 도착해서 무사히 화장실을 갈 수 있었어요. 되게 기억에 남았던 출동이나 저는 그 할머니 한 분이 네. 쓰러지셔가지고 출동 나간 적이 있는데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여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처치를 잘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2주 뒤인가 다시 또 출동을 그 집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잘 이송을 마쳤죠. 한 달 뒤쯤인가 이제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찾아오셨어요? 감사하다. 네, 소방서 아. 찾아오셔가지고 구급대원 처치 때문에 이제 빠르게 쾌유하셨다고 하는 거 들으니까 되게 보람됐던 것 같아요. 네. 보람됐던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출동 있으세요? 제가 집이 광명이고 광명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학교는 다 광명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온신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광명 서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광남중학교에 들어가서 광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광문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여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광명에서 나왔어요. 저는 여기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또 출동을 나가서 이송을 하고 저도 모르게 길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해요.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네. 근데 동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좋은 현장만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또 마음 아프셨던 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혈압이 되게 떨어지신 어머님을 이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새벽에 이제 보호자가 아들이 밖에 있다가 온다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보호자를 딱 태웠는데 보호자분이 이제 새벽에 술을 한잔 하시고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엄청 걱정되는 상황으로 이제 구급차에 타셨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네.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두려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을 심정지 상황으로 만날까봐. 선배님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단순히 소방관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소방관을 단순히 멋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후배님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19는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이용을 해주셔야지 비응급한 상황에서 이용을 해주시다 보면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처치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맞습니다. 주치자 처치하다가 심폐소생술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소방서 김주은 박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할 때는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광명소방서 광명TV 많이 사랑해주세요.